자, 국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가 뭐, 어때요? 조그만 국가가 했다가, 이게, 조그만, 이게, 저기, 뭉쳤다가, 아니, 근데, 은어문명도 있고, 은나라 사람들도 다 여기, 이게, 이쪽 한반도에서 다 나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청동기, 그 당시에는, 국가는 선포했는데, 청동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청동 문명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당군 조선 쪽에서는 어떻게 석기 문명에서 저희 석기 문명인 상태에서 국가를 갖다가 선포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당군 조선이니까 그때는 청동이 없었어요. 당군 조선 때는 그 선포했을 때는. 그럼 청동이 어디서나 나중에 이게 이제 다 하고 우리가 홍산 문명이라고 있죠. 거의 몽골 쪽에 내몽골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거기. 예전에 그 홍산 문명이라고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가 최초의 청동기가 발명된 거예요. 얘네 철기가 최초로 발견이 된 데가 어디예요? 한나라 한무제 때예요. 그럼 청동이 언제 최초였어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합금을 해야 돼. 이게 청동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구리는 썼었어요. 그럼 당군 조선도 구리 그 당시에 당군 조선 때는 금속 자체를 안 썼던 걸 못 썼던 걸 알고 있어요.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인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를 선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신석기 문화 상태에서 신석기 농경 문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저기 조선이라는 국가를 선포를 최초의 국가를. 국가와 부족은 차이가 봐요. 규모와의 첫 번째 규모와의 차이. 예전에 설명했죠 당군 조선에 대해서. 당군 조선 때 이야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 법제화는 아니지만 법제화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옛날 진나라처럼 완전한 법제화가 완성된 게 진나라의 최초로. 근데 당군 조선 때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습법에 좀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관습법에 따라서 어떻게 누구나 인정을 해요. 좀 약간 관습법에 가까워요. 아니 부족 국가도 관습법. 그 당시에 부족에는 관습법이라는 시족이나 부족 사이는 관습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관습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그때 생겨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야. 그럼 이제 관습법도 없이 예전에 이제 저기 관습법은 어느 정도 부족이 좀 약간 커져야 관습법이 생겨요.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 관습법 자체가 생기게 돼요. 왜 당군 조선은 어떻게 관습법과 법과 일반적이 쉽게 말하면 헌법과 관습법의 중간적인 좀 법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법이 예전에 생겼었어요. 어느 정도 국가가 형성되는 법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 시스템이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네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금 시스템이 이게 영동이 돼야 돼요. 최소한 이거를 갖춰야 어떻게 국가라는 개념이 되죠.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돼. 일정한 국토와 일정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넘어야 돼요. 인구가 10만 명 이상 넘어야 이게 국가로 좀 인정이 돼요. 그럼 영토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영토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따지자면 영토가 한 군 단위의 이상은 넘어야 돼. 군 단위 한 3개, 4개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면 군 단위 이상은 돼야 돼. 그럼 예전에 시족 사회에서는 부족민들이 사는 게 요만한 마을이야, 다. 조그마한 마을 단위야.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살아. 거기 어떻게 해요? 우리 한반도 같아는 군 단위, 어지간 큰 군 단위 정도는 돼야 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제도화가 돼야 돼. 이제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왕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 나와야 하고, 그리고 법제화가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금 제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완성이 될 때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잡히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부족 국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기 옛날 그냥 간단해요. 아프리카 요즘은 별로 없나 다져요. 아프리카는 부족 사회가 있죠. 자, 부족 사회에 이 시스템이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자, 이게 조건이 안 갖춰있죠. 거기 그냥 부족 사회예요, 그냥. 아유, 눈이 아프네. 자, 이해를 해야 돼. 자, 예전에 말했지만, 어저께 말했지만, 시족과 시족 간에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합병을 합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자, 여기 오고 이 사람하고, A 시족 사람하고 B 시족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래가 없어. 원체 멀고, 사냥을 가도 서로 간에 어떻게 사냥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냥터가 겹쳐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사냥을 멀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A 부족과 C 부족이 있나요? 어떻게 사냥 바운드리가 이 정도야, 서로 간에. 여기하고 여기야. 근데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언제 만나냐?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주변에 자원이 많이 소갈돼요. 사냥 자원들이 많이 고갈이 돼. 그럼 멀리 사냥 가야 돼. 그러면 여기 멀리 있던 시족들이 어떻게 만나게 돼. 예전에 뭐 선사시대나 옛날에는 사냥거리라고 했잖아. 큰 동물들은 못 잡았어요. 토끼, 쥐, 뭐 작은 애들이 있죠. 대부분 그런 애들 사냥을 잡아요. 사슴이나 노루 같은 애들 가끔 다 잡혔는데 잡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다치고. 예전에는 발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돼. 사냥을 못 하려고. 그래서 이 큰 동물을 잘 모르겠어요. 잡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늙고 다친 애들이 있어. 큰 사슴 같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 잘못 건드렸다 어떻게 해요? 뒤져요. 예전에 사냥 도구가 시원찮이 않을 때는. 그러니까 함부로 안 건드려. 근데 가끔가다 사냥을 해요. 언제 어떻게. 가끔가다 무리해서 떨어져가지고 늙고, 이게 병들고, 이게 다친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사냥을 해. 안전하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사냥 자원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멀리까지 가요. 그럼 시족 간에 이렇게 멀리 있다가 시족들까지 사냥터가 겹쳐요. 그럼 사냥터가 겹치면 어떻게 되냐? 안 그래도 사냥 자원이 서로 간에 모자라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사냥터가 겹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나 나중에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증오가 그게 달하면 시족과 시족간에 맞추게 해요. 근데 이제 시족 사회에서는 강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했죠. 어저께 설명드렸죠. 왜? 다른 시종류들은 어떻게 해요? 침팬지, 우랑우탕, 고릴라로 보이는 거예요. 침팬지, 우랑우탕, 고릴라하고 친해지고 싶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선사시대 때는 서로 시족 간에 만날 일이 없어. 부족도 없었어요. 자, 선사시대 때는 부족이라고 하기엔 부족이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시족이 나중에 인구가 늘어가지고 일정 규모가 되면 부족은 자, 부족이라는 개념이 인구가 한 1000명은 넘어야 부족이라고 이제부터 쳐줘요. 그 이하는 어떻게? 시족이에요. 자, 여기서 시족이 작은 시족이 있고 큰 시족이 있어요. 그럼 큰 시족이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부족으로 쳐져요. 자, 시족끼리 뭉쳐가지고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부족이라고 이게 인정 정의를 내려면 인구가 1000명은 넘어야 부족이라고 이게 좀 붙어요. 그럼 한 900명은 어떻게 되나요? 900명까지도 이제 부족은 어느 정도 붙여준데, 이제 한 거의 900명 정도 7, 8, 9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대시족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반도 같은 데는 거의 시족들이 100명 넘기 힘들어요. 왜? 척박하기 때문에 채집할 자원과 사용 자원을 하나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시족이 이게 분할이 돼요. 그럼 이 시족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족 쌓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군 단위의 시족이 하나가 살았어요. 근데 군 단위의 이 면적에서 어떻게 해요? 채집과 사냥을 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100명이 넘으면 안 돼. 몇십 명이야 돼.
자, 그 지역마다 틀리는데 어떤 지역은 한 30명 이상이 넘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지역은 좀 약간 풍요로워. 어떤 지역이. 다 지역마다 틀리지. 그럼 100명까지는 돼. 그럼 군 단위의 면적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사냥과 채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한 시족이 보통 살아요. 우리 한반도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예전에 당구치네 환웅 나올 때 저기 뭐냐, 그 곰부족과 소부족이 그렇나? 예. 지금 곰부족이 있는 데서 저 있죠? 지금의 곰부족이 있는 데가 지금은 군으로 따지자면 곰부족이 있는 데가 어디냐? 자, 곰부족이 있는 데가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이 연결이 안 돼. 대략적으로. 저 왕궁리 저기하고 미륵사지 그 요때 있죠. 거기가. 자, 거기가 지금은 익산시로 이제 합병된데 옛날에는 거기가 익산군이었죠. 옛날에 그 익산군 저기 바운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곰부족이 살던 나발이에요. 호랑이 부족은 어디냐? 호랑이 부족이 약간 여기 전주 쪽으로 좀 가까우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완주군이라고 하면 완주군보다 좀 작은 어떻게 완주군하고 저기 익산군하고 익산 예전군하고 보면 이게 같이 접선하는 데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마 쪽으로 봐야 돼. 완주군 쪽하고 약간 근마 그쪽이 겹쳐진 그 일대의 그 면적에서 살던 게 되게 호랑이 부족이에요. 근데 예전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 안 했다면 서로 간에 만날 일이 없어요.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왜? 그 안에서 어떻게 사냥과 채집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만나게 돼. 어느 순간에 만날까요?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장로들끼리는 왕래를 해요. 서로 간에 이게 좀 화합을 지어 가까이 이게 주변에 있는 시족들하고는 해. 근데 일반인들은 만날 일이 없어요. 이제 그 지도자나 장로들끼리 서로 왕래를 해요. 약간 외교 같은 거, 사신 같은 외교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시족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시족 사람이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문명이 발달, 어떤 문명이 발달할까요? 이게 환웅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문명이 발달, 급속도로 없던 문명이 생겨요. 자, 불의 문명이 생겨요. 자, 불을 쓰니까 어떻게, 예전에는 막 고기를 그냥 생으로 뜯어 먹었어, 막. 자, 그러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고기를 생으로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이게 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자, 불이 있으면 어떻게, 익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이 음식을 익혀 먹을 때가 못 익혀 먹었을 때 어떻게 수명이 확 늘어나. 그럼 옛날 제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시족간에 저거 할 때. 이게 뭐다가 일로 왔냐? 간간히 써다가 이거 너무 옆으로 왔나? 근데 이걸 전반적인 거, 주변적인 걸 이해를 해야 요걸 다 이해를 제가 시킬 수 있어요. 많은 걸 이해가 되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곰부족, 호랑이 부족 어떻게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냥 침팬치 오랑우탄, 침팬치야. 저 시족 사람들 침팬치로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 특급들이만 이렇게 서로 간에 왕래를 하는 정도야. 근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싸워요. 서로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이게 관습도, 이게 조그마한 그 시족끼리도 그게 틀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예전에 문명이 발달했던 불도 분명히 발달했다면 서로 간에 만날 일이 없어. 겹칠 일이 없어. 그 인구가 잘 늘지도 않아 그 상태에서. 막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냥과 채집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해요? 고갈이. 아니, 그때 농업기술도 주는데, 농업기술이 굉장히 어떻게, 이게 가르치는데 잘 그걸 못 따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르쳐 주는데 환웅이, 에이, 씨발, 이거 또 이거, 그 당시에 어떻게 다 똑같아. 호랑이 부족도 그렇고, 곰부족도. 그럼, 거기 호랑이 부족, 곰부족 말고 다른 부족도 있는데, 이 두 부족이 제일 셌어. 이 두 시족이 있어요. 정확히 따면 시족이라고 봐요, 정확히. 이 두 시족이, 셌어. 1000명이 안 넘었으니까 가까. 시족이라고 봐야겠구나.
이 시족이 셌어. 대시족도 아니야. 시족이 셌어. 제가 알기로 호랑이 부족하고 부족 한 적이 각각 한 비슷했어요. 인구가 2, 300명. 200에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른 데는 100명도 안 되는 시족도 있도록 했어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시족도. 그런 상태였어. 큰 시족이었어요. 곰부족하고 호랑이 부족이 굉장히. 한반도에서도. 한 2, 300명, 그 다음 2, 300명 되는 저거는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인구가 안 늘어나, 잘. 근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문명 때문에. 첫 번째, 자, 불을 줬어. 불을 줬다는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익혀 먹어요. 그럼 수명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그 당시에 불을 익혀 먹지 않으면, 그 당시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이렇게 수명이 틀린데, 남자 같은 사냥하다가 많이 죽어서, 남자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20살을 넘는 게. 내가 볼 때는 남자 평균 수명이 19이었던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자, 지금 남자 수명이 80 몇 살이죠? 겁나게 늘어났죠? 그 당시에 환웅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 문명이 없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18, 9. 대충 18, 9. 평균 수명이. 그러면 여자는 얼마야? 여자가 좀 오래 살아요. 여자가 27, 8살까지 살아요. 30살은 거의 못 넘겨요. 27, 8살까지 살아요, 보통. 평균 나이가 아니야. 장수하는 사람들이. 근데 평균 여자 나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평균 여자 나이가 23살. 그러면 애를 어떻게 낳아요? 이제 애를 언제 낳냐? 초경을 하면 그때부터 보통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아요. 그럼 초경이 보통, 지금은 초경이, 초등학교 5학년, 요즘 빨라가지고 막 4학년, 3학년 초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초경을 몇 살 정도에 하냐면, 이게 문명 상태가 안 반대할 때는 초경이 늦어요. 15살에서 17살 사이에 보통 초경. 23살에 죽는데 17살.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느는 거야. 수명이 원체 짧으니까 인구가 안 늘어요. 그 당시에 초경이 어떻게 빠른 사람이 15살에서 늦으면 17, 8살 때 초경이 시작해요. 자,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해죠. 원체 수명이 짧으니까. 초경이 15에서 17, 8 사이에 보통 그때 초경을 해. 이때부터 임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23살이면 죽어.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문명이 돼. 첫 번째 불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 대표적인 게 불이야. 그리고 이제 간단한, 다쳤을 때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나요. 아주 원시적이고 간단한, 그 전에는 아예 그런 자체가 없어. 다치면 그냥 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가 안 늘어나. 근데 환웅이 내려와서 어떻게 문명을 전파하니까, 불을 주니까 얘네들 수명이 어떻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까지 늘어나요? 보통 거의 평균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27살? 문명을 주니까 남자 수명이 17, 18살 된 게 10년 가까이 들어요. 27살까지 들어요. 평균 수명이.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여자 수명이 좀 높아요. 여자가 30살 정도까지 가. 평균 수명이. 문명을 전파해주니까. 수명이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가 확 늘어나요. 근데 여기다 지금 문명을 전파해주니까 어떻게 인구가 확 늘으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만날 일이 없었다. 근데 환웅이 문명을 전해서 문명을 발달하니까 어떻게 얘네들 인구가 확 늘어나. 자, 인구가 늘어나니까 많이 먹어야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냥을 해야 하는데 사냥 거리가 예전에 이 정도만 서로 가면 돼요. 호랑이 부족과 곰부족이 있어. 자, 호랑이 부족하고 곰부족이 서로 간에 사냥 바운드리가 이만큼, 딱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나중에 사냥 자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멀어져, 인구가 늘으니까. 법이 조금씩 멀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시족의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다른 저기 어떤 오크 종족을 만나게 되는 거야. 쉽게 말 오크야. 다른 오크 종족 게이머들은 오크 종족을 만나는 거야. 침팬지 오크 종족을 만난 거야. 저 침팬지 누구지? 평생 자기 시족 사람들밖에 못 보던 저기 그 사냥꾼들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오크로 보이는 거야. 그냥. 침팬지 오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게 겁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냥터가 겹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냥감 가지고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사냥을 하게 돼. 그 당시에 인육을 하는 문화가 시족 내에서도 있겠기 때문에 사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끌고 가서 먹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호랑이 부족하고 곰부족 싸우는데 어떻게 해? 이제 곰부족에서 어떻게 호랑이 부족 시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 한 명을 죽였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먹었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다른 사냥꾼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왔어. 그래서 얘기를 했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이제 저기 열받겠죠. 그러면 지도자끼리 만나. 그럼 처음에는 우리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부터 곰부족이 미안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떻게 해요? 사냥감을 갖다가 여기 호랑이 부족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사냥터가 더 많이 겹쳐. 상대방 저기 뭐냐 그 시족 근처까지도 가는 거야 사냥하러. 그럼 어떻게 위협감을 느끼겠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 자, 호랑이하고 곰부족이 예전에 당구치라는 호랑이 곰부족이 싸운 이유가 환웅이 전수한 문명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네, 사냥터가 겹치면서 사냥 자원이 이제 고갈돼 인구가 늘어나니까 문명 발전 때문에. 그럼 그 당시는 어떻게 돼요? 강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시족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사냥감 잡듯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먹어. 식인종이죠 그냥. 이때는 식인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냥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자기네 저기 시족 사람을 자기 가족을 잡아먹었어. 그 저기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씹어먹어도 이거 시원치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나 살잖아요.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 당시에 호랑이 부족하고 이게 어떻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보통 이게 그 당시에 시족민들이 한 2,300명씩 다 비슷했어. 호랑이 부족 2,300명이야. 2,300명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보통 100명이 좀 약간 넘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노인하고 애들을 빼면 시족민에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도 나갔어요. 그 당시 시족사 여자들도 싸우러 가. 그럼 보통 한 100명 넘게 싸워요. 근데 100명 넘게 이렇게 이쪽에서도 100명이 좀 넘고 이쪽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워요. 중간 지점에서. 자, 이거를 갖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냥 동네 패싸움으로 봐야지. 100명 정도. 그냥 저기 마피아들도 몇백 명씩 살잖아. 그러니까 저기 패싸움으로 봐야지 이거를 전쟁이라고 보지 않죠. 근데 패싸움이 어떻게 잔인해요. 여기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어떻게 저기 진 쪽에 시체를 다 끌고 가요. 그럼 자기 아군도 어떻게 그 시체 가져가서 다 먹어요. 뭐 아군 적군 그런 개념이 없어. 무조건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냥감이야 그냥 다. 우리 가족이긴 하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죽었잖아. 그럼 고기잖아. 이 고기를 우리 시종민들이 배부르게 뭐해. 그때는 사상이 그랬어. 자, 이게 100대 100으로 붙었어. 예를 들어서 곰부족으로 100대 100으로 붙었는데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곰부족이 이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곰부족이 이겼어. 호랑이 부족이 밀렸어. 그래야 그 당시 어떻게 그래 호랑이 부족이 한 차례 30명이 죽었어. 시체가 30명이 널려있겠죠. 자, 곰부족은 한 10명만 죽었어. 그럼 10명 시체가 물려요. 그럼 49의 시체가 있겠죠. 그럼 이 시체를 갖다가 그냥 거기다 묻어요? 안 묻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 패배한 호랑이 부족은 자기네 부족으로 도망갔겠죠. 시족으로. 그죠? 그럼 승리한 곰부족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이제 그 49의 이제 아군 적군의 총 40개의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전리품으로 이거로 사냥감이야. 그냥 사냥품이야. 사냥품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쟁 승리 기념 싸움 승리 기념으로 어떻게 해요? 저기 잔치를 열어. 축제를 열어요. 쉽게 말해 잔치를 열어. 잔치를 열어. 그 고기로. 49의 고기로 어떻게 잔치를 열어.
자, 이게 썩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죠. 그럼 시종민이 한 300명이 돼. 300명이 약 49의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먹으려면, 어떻게 굉장히 배부르게 먹어야 돼. 왜 중간에 다 썩어버리니까. 나중에 49 다 못 먹고 어떡해요? 반 이상을 다 대부분 버려요. 맛있는 붕어. 왜 썩으니까 썩으면 못 먹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건조 기술이나 냉동 기술 뭐 이런 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썩기 전에 빨리 먹기 위해서 축제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놀면서 하루 종일 고기를 뜯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불로 이제 구워 먹는 문화였는데 막 불에다 구워 먹어 막 이렇게 막대기에 이게 꽂아가지고 통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다 올려놓고 막 구워 먹어. 한번 갈까요?